그는 변제가 수승했다고 한다. 변제는 말솜씨를 뜻하고 수승은 세상에 희유하리만큼 아주 뛰어남을 의미한다. 그가 법회를 열면 대중들은 흐트러짐 없는 태도로 귀를 쫑긋했다고 한다. 그의 설법은 고답적이지도 않았고 현학적이지도 않았다.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에 맞게 적절한 비유와 유머를 곁들여 쉽게 풀어주었다. 그래서 듣기가 참 편했다고 한다. 성은 유씨, 법명은 해수, 법호는 서감이다. 1911년 경기도 포천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한학을 공부했다. 서감 스님의 설법에 중국 고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1930년 황해도 월정사에서 완어 스님을 은사로 우남율사를 계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이때가 19살이었는데 출가 이후에 대선 전해지지 않는다. 1941년 황해도 구월산 폐업사의 강원에서 대교과를 이수했고 그해의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이어서 만공스님 문화에서 수행했다. 이때 서감스님은 해월스님의 상수제자인 석호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수행하던 어느 날 서감스님이 석호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선에 참된 도리입니까? 석호스님이 말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잘못되는 거다. 그러더니 돌연히 이라고 외쳤다. 서감스님은 이 소리에 크게 마음이 열렸다. 석호스님은 서감스님의 경지를 인가하고 신법을 전하면서 자신의 법호 중 한 글자를 따 서감이라는 호를 주었다. 그리고 전법 계문을 써주었다. 그대와 내가 본래 무심하니 전해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나 전해줄 것도 받을 법도 없는 주고받을 것 없이 주노라. 이후 성전함, 운부함, 수덕사 능인선언, 직지사 천불선언 등을 오고 가며 수행했다. 1951년 통도사 분원인 금정사에서 원주로서의 소임을 맡으며 일타스님, 지관스님과 함께 대소승 5대 부율장 전설을 연찬했다. 서감스님을 두고 어떤 이는 계율에 철저했으니 율사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참선에 뛰어났으니 선사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법문을 잘했으니 법사라 불렀다고 한다. 하지만 서감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율사가 아니라 율인이다. 스승으로 존경을 받기 바라는 신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출가수행자의 본분사인 지계생활로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사는 무심도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릇이 견고해야 물을 담을 수 있고 물이 흐리지 않아야 지혜의 달이 잘 비친다는 뜻입니다. 계기견고하야사 정수징청하여 해월장명이라 합니다. 그 뜻은 개의 그릇이 견고해야 선정의 물이 맑게 되고 물이 맑아야 지혜의 달이 환히 비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깨지거나 혹은 금이 가면 물을 담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달빛도 비칠 수 없을 것입니다. 선방에서 흔히 정해쌍수라고 하지만 이것은 물론 개를 지켜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생략한 말일 뿐이므로 개정의 사막이 원칙입니다. 서감스님은 1952년 부산 서남사에 주석하면서 동산스님을 모시며 대중을 이끌었고 불교 정화운동에도 참여했다. 1965년에는 동산스님에게 전계대화상을 전수받고 전국을 돌면서 500여 회의 법회를 열어 설법을 펼쳤다. 그의 설법을 제자들이 모아 출간했는데 그것이 법망경이다. 중국의 방운 방거사 같은 이는 그 당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견성을 하고 불법을 깊이 깨닫고 나서 재산을 모두 다 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짐을 실어가는데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서 이 방거사가 생각하기를 보시하려다가 엄만 짓고 죄만 더 쌓겠다 하고는 보물과 재산을 모두 강물에 던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한정이 없습니다. 먹는 것, 색정에 이르기까지 그칠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청신녀 청신사들은 절제 있는 생활 속에 욕심을 버리고 생활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조절해서 먹고 재산을 모으더라도 분수껏 모으고 그래야 합니다. 서감 스님은 개를 중시했지만 그것을 부담스러운 가르침으로 여기지 않게 했다.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도움을 주는 덕목으로 여기게끔 인도했다. 서감 스님 또한 당신의 삶 자체를 형식에 휘둘리거나 율문에 얽매여 살지 않았다고 한다. 한 후학이 서감 스님에게 물었다. 어찌하면 중노릇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서감 스님이 답했다. 죽을 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중의 옷을 입고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스님의 성정은 너그럽고 포용력이 깊어 승속을 넘어 사람에 대한 자유로움이 넘쳤다고 한다. 또한 스님은 종단의 어느 자리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서남사에 머물게 되면서 내원 정사를 창건하기 전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청담 스님이 총무원장을 제안했을 때 내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라고 거절했고, 성철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맡아달라고 3번이나 청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종학 스님이 범어서 주지로 임명했지만 취임하지 않으려고 진주 호국사로 피신했다. 종단의 원로위원인 고산 스님이 서홍 스님과 협의해 총무원장을 맡아달라고 서감 스님을 찾았지만 역시나 거절당했다. 내는 그런데 생각이 없다. 그러니 차나 한 잔 들고 가라. 고산 스님이 재차청을 했지만 서감 스님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내가 한 번 안 간다고 하면 절대로 안 간다. 자네가 고무신 10가마니를 떠르고 몇 년을 다녀봐라. 내는 절대로 안 간다. 종학 스님은 훗날 이렇게 말했다. 어때요? 요즘 스님들 정서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당시 부산의 범어사와 서남사는 수행처를 잃고 방황하는 출가자에게 정진도량을 제공했고, 전란으로 가족을 잃어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는 심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부처님 품안이었다. 서감 스님은 이들을 하심과 공경으로 보호하며 슬픔을 떨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다. 그래서 더욱 서남사에 남아있기를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서감 스님 또한 근검절약한 생활을 고수했다. 동국학원 이사장 정련 스님은 서감 스님에게는 개인 통장이 하나도 없었고, 잠을 잘 때도 요를 깔거나 이불을 덮지 않았고, 옷도 3벌 이상 없었다고 전했다. 1968년 서감 스님은 전국 선원의 수자들을 대표하는 선림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이는 선원 수자들이 서감 스님을 선승으로서 존경했다는 본보기다. 이후 서감 스님은 1973년 도솔사 내원 정사를 창건하고 1983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에 추대됐다. 부처의 제자로 죽기를 원했던 서감 스님은 1987년 5월의 어느 밤 당신이 창건한 내원 정사에서 입적했다. 그 전에 임종계를 남겼다. 80년 한 평생을 회고해보니 마치 남가일몽이어라. 꿈 속에서 또 꿈을 말하니 꿈 가운데 일이 가소롭도다. 세수 77세, 범납 58세였다.